안녕하세요. 대박땅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농지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농지 관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궁금해하는 내용이라서 땅을 사시는 분들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농사 짓는 경우는 10명 중에 1명, 아니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합니다. 저도 사실 땅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제가 이제 지금 10만 평을 갖고 있죠. 전국 8도, 제주도까지 전국에 제가 그 많은 땅을 갖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땅이 없습니다. 다 임대차로 현지 소장농들이 저 대신에 농사를 짓고 있고 그분들한테 제가 전국에서 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쌀을 기부하기도 하고 사먹지 않고 있어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땅을 사면은 당장 뭐 월세, 돈이 들어오는 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쌀이나 고구마, 부안에 이제 유명한 뽕이 또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전국에서 농작물이 좀 오는 재미가 솔솔하게 있습니다. 땅을 하시면 그런 재미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따가 이제 제가 임대차 그 계약서도 보여드릴 건데 그런 양식으로 보통 쓰시면 됩니다. 보통 뭐 구조상으로 많이 하지만 서류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면 또 농사 짓는 분도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집불금도 받으시고 하니까요. 집불금도 다 신분증 확인 제대로 다 하고 좀 꼼꼼히 좀 농지가 일단 좀 법이 요즘 이제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다 이제 처리를 하더라고요. 농지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이제 농지가 관리가 안 된 땅들이 많습니다. 땅이 10개 중에 하나는 농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처음에는 농사 짓는 분이 계셨죠. 잘 짓고 있다가 요즘 사실 지방에 한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을 점점 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르신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의 해가 갈수록 연세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 땅이 이제 놀리게 되고 풀이 자라고 휴경지가 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는 공무원들이 더 농사 안 짓는 땅 단속을 많이 합니다. 농사 왜 안 짓냐 또 통지서가 또 집에 날라오고 그런 땅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휴경지에 이제 방치를 하지 않는 요령, 그런 거에 사실 오늘 이제 포인트인데요.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농사를 잘 짓고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 방치된 땅을 갖고 계신 분, 그런 분들은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16년간 이 일을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 지인들이 농사를 안 지어서 불이익 받으신 분은 제가 지금까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얻으면 제가 조언을 잘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 이행금까지 안 간 거죠. 사실 강제 이행금을 받아도 지방에 있는 땅들은 공시지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에 공시지가의 20%씩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땅은 시세가 예를 들면은 평당 20짜리면은 공시지가로 따지면 10분의 1, 20분의 1까지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시세 대비 20%면 엄청난 금액인데 공시지가 20%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부담될 정도의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방 땅 기준입니다. 이 수도권 땅은 공시지가가 거의 한 50% 비율, 매가가 1억이면 공시지가는 5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5천만 원에 20%면 꽤 크죠.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지방은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된다. 100만 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 차이점을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를 방치하는 경우 그러면 사실 서류가 날라오는데 처음 서류 받아오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왜냐면 처음 날라온 서류는 사실 처분을 하라고 하지 않죠. 농사를 지으라는 이제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근데 그게 몇 번 서류가 나오고 몇 년 또 흐르면 이제 농지 최고는 이제 농지 처분 명령서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전화상으로 공무원이랑 하셔도 되고 그 처분 명령서도 제가 이제 이미지로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그 처분 명령서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이 농사를 짓겠다는 그런 양식이 또 있습니다. 그런 양식을 써가지고 사진 첨부해서 또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 보내주시면 다행히 이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시고 그때 가서 대처를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물론 미리미리 대처하는 게 제일 좋죠. 미리미리 농사 혹시 휴경지를 방치하고 하면은 오히려 돈을 주고 농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농사를 예전에는 농지가 부족할 때는 농사를 지어서 해당 농작물에 뭐 10% 20%씩 받았는데 지금은 거꾸로 어르신들을 농사 하시는 농부를 모셔와가지고 제발 여기에 농사 짓게 해드릴 테니 돈 드리고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세월이 변했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농사 짓기 좋은 땅을 갖고 계시면 상관없는데 좀 농사 짓기 어려운 땅, 한계 농지라고 하죠. 반대말이 절대 농지. 절대 농지는 네모 바둑판처럼 이쁜 땅. 대신에 이건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좀 떨어지는 땅이고요. 한계 농지는 지멋대로 생겼지만 용도가 보통 계획관리나 이런 용도가 많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있지만 농사 짓기 어려운 땅이 보통 그런 땅이죠. 근데 그래서 농사 짓기는 어려운 땅은 농민을 구하기 어렵다. 그 점 명심하시고요. 만약 땅이 좀 꺼져 있으면 농사 짓기 편하게 성토를 해서 사람을 구하면 좀 구하기는 쉽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요. 대신에 너무 꺼져 있으면 성토부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꺼져 있는 정도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신다고 하면은 절대 불이익받거나 강제 이행 명령서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점 명심하시고 잘 대처하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호응이 좋으면은 제가 또 댓글 모으고 질문사항 모음으로 제가 다시 농지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